노을.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간은 황홀하고 안정적이다. 나는 그 사실을 유치원 때부터 뼛속 깊이 알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던 나는 이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무리 발버둥질해도 나의 껍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니, 발버둥 자체를 칠 수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온몸이 굳어있는 기분이었으니까. 부디 아무도 말 시키지 말길.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말길. 종일 꾸역꾸역 그 긴 시간을 버티면 하루의 끝에는 늘 평온한 집이 날 맞이해 주었다. 다정한 우리 천사 할머니와 함께 2층 집. 우리는 그 집을 그렇게 불렀다. 1층에는 갈빗집이, 3층에는 작은아버지 식구들이 살던 붉은 벽돌집. 내 기억 속 가장 오래전의 집인데 어쩐 일인지 이 집에서의 우리가 가장 생생하게 떠오른다. 할머니는 늘 밤 9시까지 우리 집에 머물렀다. 2층 집에 도착하면 오빠는 학원을 가거나 엄마 일터에 가치가 있는 날이 많아 할머니와 언니와 나 이렇게 셋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유치원에서는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우리는 집에 오면 보통의 평범한 자매가 되었다. 우리는 크지도 않은 그 집에서 깔깔대며 숨바꼭질을 했다. 숨을 장소는 뻔하다. 소파 뒤의 틈, 안방 장롱안, 커튼 뒤. 그러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면 최후의 장소는 할머니의 긴 치마 안. 할머니는 매일 남색, 검정색처럼 어두운 색상의 긴 치마 서너 개를 번갈아가며 입었다. 윗도리도 서너 개를 매일 돌려가며 입었다. 자그마한 할머니의 치마는 늘 복숭아뼈 언저리에서 끝났다. 어린아이가 숨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설거지를 하나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속닥댔다. 할머니, 언니가 나 찾으면 절대 알려주지 마. 모른다고 해. 그리고 숨어 들어가는 할머니의 치마 속. 속바지를 입은 할머니의 다리에 찰싹 붙은 채 꽃무늬 몸빼바지를 사각사각 만지며 조용히 언니를 기다렸다. 할머니는 진드기 같은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계속하고 언니는 요리조리 떠돌다가 마침내 콩콩 할머니 곁으로 달려온다. 찾았다! 키득대며 치마에서 나온 나의 눈에는 어김없이 부엌 창밖에 붉은 노을이 보였다. 주황색의 그 신비로운 빛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켰다. 불안한 바깥 생활을 잘 버티고 비로소 우리 집에 왔다는 사실이, 한결같게 긴 치마를 입은 우리 할머니가 늘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날 무척 평온하게 해주었다. 오늘 퇴근길에 바다 위의 노을을 보았다. 다른 날보다 유독 지친 나는 오늘 저녁은 또 얼마나 아이들과 고된 시간을 보낼까 걱정이 되었다. 걷다가 다시 뒤돌아 노을을 보고 또다시 걷다가 뒤돌아보기를 여러 번. 주황빛과 다홍빛의 노을은 무척 아름다웠다. 불현듯 할머니의 치마 속에 폭삭 숨어서 낄낄대던 기억이 떠오르고 부엌일로 바빴을 할머니는 어쩜 짜증 한 번 안 냈을까 신기하기만 하다. 우리에게 늘 한결같았던 할머니. 그리고 평화로운 노을이 지던 시간.
할머니, 나도 오늘은 짜증 안 내고 아이들한테 웃어줄게.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노을이 할머니인 양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한다. 내 마음에도 울긋불긋 노을빛이 번졌다. 갑자기 나의 아이들이 보고 싶어져 발길을 서두른다. 문신아이. 주말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매일 열심히 세탁기를 돌리는 것 같은데 내 식구의 빨래는 늘 눈 깜짝할 사이에 불어난다. 얼룩이 어디에 묻었었더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빨아진 옷들을 보면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 덜거덕 오늘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어제 아이들이 묻힌 초콜릿 얼룩과 내가 흘린 커피 자국이 사라지길 바란다. 아픈 과거와 잊고 싶은 나의 모습도 세탁기에 풍덩 넣어 흔적을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이제 나의 겉모습을 언뜻 보면 과거의 흔적이 없다. 성인이 된 후 오랜만에 만난 주변 어른과 친지들은 나와 대화를 하다가도 문득 한마디씩 건넨다. 근데 너희 쌍둥이 언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니? 어릴 때는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만. 아휴, 너희들 어릴 때 얼마나 답답하게 말을 안 했는지. 딱히 할 말을 못 찾은 나는 그저 방긋 웃는다. 이제 남들 앞에서도 얼굴 근육이 내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편한 사람들과 있으면 수다쟁이가 된다. 그러나 내 안에 그때의 어린아이는 여전히 늘 함께한다.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이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문신처럼 어린아이는 꼭 자주 나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며 존재를 알린다.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서러울 때뿐만이 아니다. 특히 낯선 상황에서 내가 어른스럽게 굴 때면 그 아이는 내 안에서 어른이 된 나를 경이롭게 바라본다. 처음 보는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이어갈 때, 낯선 그룹 안에서 나를 소개할 때, 인터넷으로 산 물건이 불량이라고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조차 나는 아이의 존재를 항상 느끼지만 인식만 할 뿐 그저 지나쳤다. 안쓰럽고 딱하지만 이제 와서 사라지지도 않는 그때를 뭐 어떻게 하겠어 하며 나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이토록 달라진 내 모습을 스스로 대견해 하며 그 아이에게 내 변화를 보여주기만 했다. 봐, 나는 이제 이렇게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내면의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나는 원했던 직업을 갖게 되었고 원했던 가족을 이루었고 성격도 이 정도면 모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할까? 사춘기 시절부터 줄곧 이어져 온 나의 고민이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지? 왜 나는 항상 모자란 것 같지? 보통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낮은 자존감을
숨기려고 밝은 표정을 한 가면을 쓴 채 생활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가면을 벗는다. 가면을 벗은 나는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더 좋은 치과 의사,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후회를 한다. 하루 에너지를 다 보내고 나면 내면의 에너지는 이미 고갈 상태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유지하는데 이미 내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이다. 윙, 윙.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탁기가 열심히 헹군 모드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조차 말끔히 헹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내 안에 문신처럼 새겨진 아이의 희미한 한숨이 느껴졌다. 그 아이를 가만 바라보았다. 작은 생각이 하나 스쳤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 시절 그 아이는 집 밖을 벗어나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내 스스로 주눅들었다. 나도 내가 창피해, 한심해, 부끄러워, 찌질해, 이상해, 벗어나고 싶어. 울고 싶지만 울면 안 돼. 별것도 아닌데 그조차도 늘 못하는 아이, 바보 같고 희한한 아이, 지금이 싫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내 안에 그 아이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늘 수치심에 젖은 채 성장하지 않는 그 작은 아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보다 회피하기를 택했던 것 아닐까? 만약 나의 아들, 딸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상해보니 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파도에 모래성 같은 내 마음이 풀썩 무너졌다. 나의 자식들만 나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속의 작은 문신 아이도 애착이 필요했던 거로구나.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달았다.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때마침 세탁기에서 동작이 끝났음을 알리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소리가 멈추고 난 뒤에도 한동안 나와 문신 아이를 감싸 안아주었다.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혼자 논다로 시작되는 동화책이 있다. 그 첫 문장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 아무도 없는 놀이터 구석에 주저앉아 혼자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어린 동동이의 모습을 보고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되어서 뒷장은 보지도 않고 책을 계산대로 가져갔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나는 혼자 엎드려 구슬치기조차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아무튼 나도 동동이처럼 친구가 없었으니까.
동동이가 알사탕을 먹을 때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사람이나 사물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동이가 잔소리 많은 아빠의 턱수염처럼 검은 점이 콕콕 박힌 알사탕을 먹는다. 그러자 아빠가 동동이를 사랑하는 속마음이 들려온다. 풍선 껌사탕에서는 하늘나라의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 붉은 사탕에서는 단풍잎들의 인사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멀리 한 아이가 보인다. 마지막 투명 사탕을 먹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동동이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얘기한다. 나랑 같이 놀래? 나는 그 동화책의 감동이 쉬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뮤지컬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티켓 2장을 예약했다. 둘째가 젖먹이라 갈 수 없어 남편과 비니만 들여보냈다. 어린이 뮤지컬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은 반강제로 가게 된 셈이다. 뮤지컬을 보고 온 남편에게 어땠느냐며 감흥을 물으니 평소처럼 무덤덤한 말투로 대답했다. 진짜 감동적이었다. 부산 사람 중에서도 꽤 무뚝뚝한 편에 속하는 그의 입에서 감동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에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개구쟁이처럼 웃으며 물었다. 자기 설마 운 거 아니야? 그는 말이 없었다. 진짜 울었구나. 내도 몇 번 눈물이 나더라. 네 생각이 나대. 네 어린 시절이. 내가 남편을 만났던 건 20대 후반. 이미 그때 나의 겉모습에는 어린 시절에 고립된 흔적이 없었다. 남편은 늘 나의 과거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전부였다. 무관심한 것만 같던 남편이 나의 어린 시절을 공감해주자 조금 가슴이 찡해졌다. 뮤지컬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려고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들을 찾아 들었다. 아들과 한참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울고 말았다. 나랑 같이 놀래? 로 끝났던 책과 달리 뮤지컬에서는 나랑 같이 놀래? 나랑 같이 놀래? 학교 갔다 뭐 심심하면 우리 집에 놀러와도 돼 라고 노래 부르고는 동동이의 혼잣말이 이어진다. 잘했어 동동이. 처음 해본 거잖아.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작았지? 우리 구슬이처럼 조금 더 크게 말해보는 거야. 목소리를 더 크게 내자. 나는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놀래? 동동이는 태어나 처음 해본 그 한마디 나랑 같이 놀래? 를 입 밖으로 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겨우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내뱉고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동동이가 기특하고 안쓰러워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다시 한번 힘을 내 큰 소리로 말을 내뱉었을 때 비로소 동동이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테다. 사탕을 먹으면서 동동이는 다른 대상의 속마음을 들었고 관계를 위해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을 것이다. 초등학생 때 엄마는 매년 우리 쌍둥이의 생일이 되면 얼마든지 생일 잔치를 해줄 테니 친구들 좀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둘 다 초대할 친구가 늘 없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집이라는 우리만의 안정적인 공간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은 욕구는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5학년이 되었고 속셈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여전히 입을 꾹 닫은 채로 지냈지만 그 무렵이 되자 제법 머리가 커졌었나 보다. 그 시기에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 그 속셈학원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초등학교와 꽤 거리가 있어서 아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그 학원에서 우리는 학교에서와는 다른 사람인 양 아이들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생일날, 생일 잔치를 위해 5명의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기에 꽤 쑥스러웠다. 며칠 뒤에 우리 생일이거든.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엄마는 그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조절하고 장을 봐왔다. 점심시간에 맞춰 김밥, 떡볶이, 음료수, 과자, 케이크를 한 상 가득 준비해 주었다. 딸들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 엄마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엄마는 그때 무척 행복한 마음으로 그 상을 준비했을 것이다. 비로소 딸들이 친구를 사귀다니 다른 엄마들에게는 평범했을 일이 우리 엄마에게는 꽤 큰 소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알사탕 뮤지컬이 다시 전국 투어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나를 위한 표를 예매했다. 아마 꽤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분명 나는 흠뻑 위로받고 올 것이다. 상처에 작은 밴드 하나 정도는 붙이고 올 것이다. 손수건을 두둑이 챙겨가야겠다.